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전 2시 보니까 은평 여성의 전화에서 보니까 여성의 전화, 그 다음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 공동 주관으로 보니까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그 여비서 A씨와 함께하는 그 여성의 전화와 한국 성폭력 상담소, 그 다음에 지금 김재령 변호사 등이 나와서 한 30분 넘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은 지금 여성 피해자를 신변 보호 중에 있고 요청을 했죠. 그 핵심은 이겁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다. 그리고 이번 건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그리고 이 여성 피해자가 4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시장실에서 시장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이랍니다. 침실이 왜 거기 있습니까? 잠은 집에서 자는 겁니다. 그리고 잠은 집에서 자야 되는 것이고 정이 피곤하면 조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시장실 안에 침대가 딸려있는 왜 그런 침실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러저러한 되게 망측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집 한 채도 없다. 가족들에게 남겨준 것은 빚 7억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던 그 박원순 시장이 실제는 시장실 내에 뭐 침실까지 갖추고 있었다 하니 참 기도 안 찬 얘기네요. 그리고 이 여성 피해자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주변에 그 비서관한테 좀 보직을 이동해 다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비서는 시장의 심기를 챙기느니라. 아니, 이런 썩어빠진 정신을 하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관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그래서 부서 변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면은 그 성폭력, 성추행이 있었다라면서 그 김재령 변호사는 그 텔레그램 포렌식 해서 임의로 경찰에 제출하고 자기들이 원본을 갖고 있겠죠. 그 하나를 텔레그램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뭐 보니까 올해 2월 6일이랍니다. 2월 6일자 그 뭐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뭐 그걸 갖다 그 외에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바람에 그 여성 피해자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그와 같이 보면 뭐 음탕한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들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봤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보고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오늘 그 기자회견을 주관했던, 물론 그 여성 피해자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건 보니까 이제 편지를 보냈고 편지를 나중에 대독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자신들이 고소장을 갖다가 서울경찰청에 낸 것은 7월 8일, 그러니까 수요일날 오후 4시 반이랍니다. 그리고 7월 9일 새벽 2시 30분까지 1차 진술 조서를 갖다가 받았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어요. 묘한 게 있는 게, 이게 그날 7월 8일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박원순 시장은 바로 그날, 그러니까 4시 반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후에 이제 고소인 조사를 받는 그 순간인 저녁 7시부터 9시가 2시간에 걸쳐서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 5기, 6기 해갖고 주로 뭐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 11명 전현직 구청장과 만찬했답니다. 막걸리도 한 잔 기울이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그 참석했던 11명 전현직 구청장들은 박원순 시장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실종되고 그 다음날
자정 무렵에 시신으로 발견될 것이라는 건 꿈에도 못 꿨다는 거예요. 아주 분위기 좋았고 앞으로 이런 모임 자주 하자. 2021년 1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이런 모임 다시 한번 갖도록 하자라고. 그럼 내년 1월이라면 이제 한 반년에 한 번씩 그런 모임 갖자는 이야기고,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겨냥하고 있었던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그 11명 전 현직 구청장들은 흔히 얘기해서 박원순 개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서울시 지금 25개 구청 중에 24명이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 중에 11명 전 현직 구청장이 있다 했던 걸 보면은 박원순 시장도 아마 2022년 대선을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 1월에 보자 하니까 흔한 얘기로 자기한테 계보를 챙겼던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 아주 기분 좋게 모임을 마감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2시 반에 진술조서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대충 보면 그 상황 언저리에 모종의 라인으로 수사 상황이 박원순 시장에게 최소한 저녁 9시 이후엔 전달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피해자와 피해자를 갖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설사 박원순 시장이 비록 망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 이래야지 더 이상 이와 같은 추잡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원단체의 얘기를 참 보면 귀가 쏙 들어오는 게, 박원순 시장에게 모종의 라인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이 되었다면은 증거인멸도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망자가 되었다는 것과 별개로 이 부분은 과연 경찰에서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어떤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는지를 반드시 검찰이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제 기억에는 그날 박원순 시장이 실종되었고 그날 새벽에 시신으로 발견되고 뭐 서울대로 이동되고 그 어심푸리한 그 순간에 그 당시 나와서 브리핑하던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가 아직 박원순 시장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은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경로로 흔한 얘기로 일종의 수사 기밀이 저쪽으로 전달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이런 식으로 증거 인멸하고 사실 은폐하고 조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황태순 TV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무서운 것은 은폐 조작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로 몰렸던 것은 워터게이트 도청 해소가 아니라 그 도청 사실을 은폐하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종철 군 물고문 치사 사건 때 물고문 그것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만은 경찰이 탁 친히 하고 죽었다고 증거 인멸하고 그다음에 사건 은폐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건이 은폐 조작될 수 있는 정황들이 경찰과 다음에 서울시간에 왔다면 이건 내부 감찰로는 믿지 못합니다. 검찰의 조사로도 풀 수 없다면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원단체들의 요구는 크게 4가지입니다.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두 번째, 경찰 박원순 시장이 죽었다고 그냥 뭐 공소권 없음이라는 식으로 그냥 유야 무야 넘어가서 안 된다. 현재까지 왜 지금 이 고소인과 몇 명에 대한 뭐 참고인 조사 마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세 번째, 서울시에 대한 요구입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죽었다고 그냥 또 유야 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직장 내 성폭력, 성폭행 그런 개념으로 서울시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네 번째,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당은 각기 어떠한 입장인지 입장을 밝혀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여비서 생활을 4년 했대요. 4년 했는데 이 여비서 하게 된 것도 본인이 무슨 자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원래 타 기관에 근무하고 있던데 이런저런 전차로 보면은 어느 날 면접을 보게 됐고 바로 면접 본 그날부터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답니다. 그 4년을 근무했고 그 근무하다가 보면 하도 그와 같은 성추근거림에 성추행에 성폭력에 못 견뎌서 부서 이동을 갖다 요구했고 부서 변동 이후에
부서 변동 이후인 올해 2020년 2월 6일에도 텔레그램에 초대해서 비밀 대화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비서도 아닌데. 그리고 뭐 한간에 알려진 대로 이 여성은 사직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엄연하게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전에 아주 예전에 권위주의 시절에는 보면 옛날 기관장들 방에는 뭐 조그마한 뭐 침실이랄까 한 2평짜리 그 쉼 공간이 있었어요. 제가 정당에 있을 때도 보면 당 대표실에 보면 옆에도 한 2평 반 남짓한 그런 공간에 뭐 작은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뭔가 우리 안마 의자라 그러죠. 이렇게 뒤로 제끼면 넘어가는 그러니까 비행기에 보면 퍼스트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거의 침대형 의자 있으면 조금 잠깐 눈 붙였는데 우리 그것도 20년 전 이야기지 계속 바뀌고 하도 추문들이 많으니까 시장 공간 필요 없다 공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파다하고 특히 왜 시장 집무실에서 정 피곤하면 조퇴하면 될 일이지 왜 집무실 침실에서 집무실 침실에 내실이란 표현 썼는데 침실이랍니다. 시장 집무실 내에 내실 즉 침실을 만들어 놓고 툭 하면 집무실로 부르고 또 보면은 그 침실로 불러서 보면은 들어오라 그래서 거기서 아주 뭐랄까 추근거리고 음탕한 같은 추근거림을 하고 거기다 셀카를 찍겠다면서 뭐 신체 접촉을 하고 어느 날 무릎이 뭐 다쳤다 그러니까 무릎에 호해주겠다고 하면서 무릎에 뭐 키스하는 그런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이 부분은 뭐 보면 진성준 의원 얘기대로 4.4 명예훼손 그게 할 게 아니라 국정조사합시다. 국정조사하고 왜 이건 박원순 시장은 비록 죽었으나 서울시 전체의 기관의 문제이고 또 특히 경찰의 수사 상황이 그럼 피의 사실단 수사 상황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통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은 시장실로 똑바로 간 것이 이거 밝혀야 됩니다. 제 짐작에는 아마 이거는 경찰에서 서울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청와대로 때렸을 가능성도 있고 청와대에서 보고받자마자 그 다음에 다시 시장실로 보면 하달 그것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의혹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검찰의 수사. 그래 검찰의 수사 잘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것 잘 안 받겠다고 하면 뭐 특별검사하든지 해갖고 그와 같은 박원순 시장이 죽었으니까 뭐 그 사람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 기관의 문제. 서울시는 과연 그동안 여성 그와 같은 것을 잘하고 있었는지 여성 담당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약에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처벌할 거 처벌해야죠. 또 경찰이 만약 수사 상황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보고하고 그것을 갖다가 마구 어떻게 보면 피의자에게 사실상 피의자에게 흘렸다면 이건 무언가 뭐 수사기밀 누설이니까 이것도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여성 피해자는 그 대도관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처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소리쳤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박원순 시장과 법정에서 막닥뜨려서 박원순 시장이 진정으로 자신한테 참회하고 자기한테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응당 그런 법의 정의에 따른 법의 정의가 실현되어서 처벌받는 모습을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이 참 절절히 와닿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사람이 먼저답니다. 사람이 먼저다. 자, 사람이 먼저다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좌파 정부에게 그 여성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